안녕하세요. 저는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곱셈 공식 변형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까요? 문제를 보게 되면 x 플러스 y는 4라고 조건이 나와 있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값이 대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변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제곱에 관련된 변형은요, 어쩔 수 없이 공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유래가 된다는 건 반드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3xy에다가 x 플러스 y를 한 녀석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런데 제거할 대상자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에 대입하려고 봤더니 요거 알아요. 요것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x 곱하기 y를 모르죠? 그러면 x 곱하기 y를 다시 한번 요 힌트를 통해서 찾아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제곱꼴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제곱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제곱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플러스라고 힌트가 나와 있으니 당연히 힌트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유래가 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간에 이 x, y가 나오죠. 그거를 제거한다. 제거하면 똑같이 되겠죠? 그럼 넣어주면 되겠다. 여긴 10이고요. 4를 제곱하면 16이고 마이너스 2xy를 한 거다. 그러면 무엇을 뺐을까? 2xy는 6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y는 자연스럽게 3으로써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4의 세제곱은 6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에다가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64 빼기 94, 36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28인 3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자, y분의 x 플러스 x분의 y가 4라고 힌트 나와 있고요. xy는 2라고 나와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값이 무엇이냐 물어봤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단위라는 거. x와 y는 둘 다 양수인데요. y가 x보다 좀 더 큰 걸로 생각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합차밖에 생각하는 게 없을 거예요. x 플러스 y의 값하고 x 마이너스 y의 값을 곱한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둘 다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거냐? 통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분을 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통분하게 되면 xy가 되겠죠. 밑에는 xy가 되겠고요. 위쪽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오, 뭔가 힌트가 다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그게 지금은 4라는 개념인데요. x 곱하기 y는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결론적으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현재 8이라는 또 힌트를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냐면 더한 거의 값도 찾을 수 있고요. 뺀 거의 값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뺀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빼고 나서 중간에 나오는 거를 제거한다. 마찬가지로 더한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걸 제거한다. 그게 지금 8이라는 개념이죠. xy는 2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4를 더하고 4를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를 더하고 4를 뺐다. 자, 그럼 찾을 수가 있겠네요. x-y의 제곱은 4가 되겠다. 그래서 x-y의 제곱이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의 제곱이 1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뺀 거의 제곱이 4가 됐다는 거는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됩니다. 그런데 y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x-y는 마이너스 2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하고 y는 양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루트 12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 12. 그럼 루트 12는 바깥을 뽑으면 2루트 3이라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루트 3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4루트 3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식 만들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변형해서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x-x분의 1의 세제곱에서 유래가 됐고요. 중간에 나오는 건요. 이거죠. 중간에 나오는 거 한번 그냥 적어볼게요. 이게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은 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는 x-x분의 1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저 힌트 가지고 x-x분의 1을 어떻게 구할까?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좌변에다가 해주면 오른쪽도 해주면 되니까. 근데 오른쪽이 자세히 봤더니 와우 0이잖아요. 오, 그러면 0이기 때문에 양쪽에 곱하든 나누든 상관없다. 더하는 건 문제가 생기죠. 여기다 더하면 0이 아니라 숫자가 커지니까 똑같이 0이 유지가 되면서 변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x로 나눠볼까요? x로 전부 다 나눠주게 되면은 x-3 플러스 x분의 1은 0이라는 값이 돼버리죠. 맞죠? 이렇게 될 거죠. 자, 근데 그럼 뭐가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3이다. 아, x 플러스 x분의 1이 몇이다? 3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어머,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겨? 와우, x-x분의 1을 찾아야 되는데 어머, 플러스를 알아냈잖아. 그럼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플러스로 되거나 아니면 저쪽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맞춰주거나 그런 게 일반적인데 얘는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꼬아서 낸 거다. 즉 한마디로 이런 거죠. x-x분의 1이 궁금하고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알고 있을 때 무슨 관계? 풀말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중간에는 2가 나올 텐데요. 그걸 죽이고선 마이너스 2까지 뽑아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9에다가 4를 빼니까 5라고 볼 건데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됐다는 거는 풀마 루트 5죠. 그런데 x가 1보다 크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 아하! x-x분의 1은 플러스 루트 5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끝나는 거죠. 루트 5를 세제곱하면 5가 한 번 나오고요. 루트 5가 갇혀 있고요. 루트 5를 넣어주면 플러스 3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자연스럽게 8루트 5라는 정답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힌트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야, 엄청난 대장정에 좀 일이 펼쳐지겠네요. 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힌트는 바로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라는 힌트는 뽑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지금 개수 들어볼까요? 1. 여기도 1.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도 3. 그 다음에 중간에는 낙동강 오리알. 자, 이렇게 되는 식에서는요. 항상 대칭식으로. 무슨 식으로? 대칭식으로. 대칭식으로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해볼게요. 어떻게 뽑을 거냐면 첫 번째는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일 거고요. 중간에는요. 플러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앞전에 구했던 힌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유래가 됐고요. 중간에 나오는 3 가로치고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거한다. 마이너스 3에 대한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3이 있었고요. 가로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중간에 나오는 걸 제거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대입만 하면 되죠. 자, 3을 대입하게 되면 일단 얘는 27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됐죠? 플러스 3에 가로 안에 일단 계산하겠습니다. 자, 제곱하니까 9에서 2를 빼면 여긴 7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 곱하기 7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다리 7을 빼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20 빼기 9를 하게 되면 18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7을 하게 되면은 21 마이너스 7.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38? 거다가 마무리 7까지 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요 31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4라고 나와 있고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2분의 5다. 그 다음에 제곱한 게 6이고 힌트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통분을 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맞죠? 통분을 하시겠죠, 당연히. 통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 B, C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C 제곱 각각 올라가고 AC 제곱 올라가고 A, B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A, B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제곱, 그 다음에 AC의 제곱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자, 힌트가 굉장히 많네요. 야, 구할 게 진짜 많다. 일단은 뭐 구해야 되냐면 AB 제곱하고 BC 제곱하고 AC 제곱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이걸 구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BC를 구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구하신다면 바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하나씩 한번 볶아볼까요? 자, 이 녀석을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디서 유래됐는지를 기억하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AB 플러스 BC 플러스 AC의 완전 제곱식에서 유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나올지를 상상 못 해봤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보자. 그냥 바로 전개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2개를 곱해서 2를 곱하고 2개를 곱해서 2를 곱하고 2개를 곱해서 2를 곱하는 거를 쌤이 이렇게 전개했죠? 2로 묶어가지고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2개 곱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AB 제곱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BC가 있고요. A 제곱 BC.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AB C 제곱이 있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가로에 A, B, C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쪽으로 뽑아서 제거할 대상자니까 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다 A, B, C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2가 있고 A, B, C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기서 유래가 돼서 2개씩 곱하고 2개씩 곱하고 2개씩 곱할 건데 그 2개씩 곱한 거에 있어서는 A, B, C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바깥으로 뽑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부호는 반대로 마이너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B, C를 알아야 사실 얘도 구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저기 위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 힌트를 좀 사용해 볼까요? 요 힌트 사용해 볼게요. 자, 저 힌트는요 뭘 할 수 있냐면 A, B, C 분의 A, B 있고요. 그 다음에 B, C 있고요. 그 다음에 A, C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 힌트 가지고는 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요거하고 요 힌트를 통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도 한번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싹 다 구할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것은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식에서 유래가 됐죠. 중간에 있는 걸 빼준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6이라는 값은요. 여기 6 써있으니까 4, 4, 16에서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 네모라고 할게요. 귀찮아서. 자, 그러면 이 네모라는 값은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여기가 5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밑에가 뭐가 됩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 다 찾아낸 거 아닌가? 여기는 5가 돼서 제곱하니까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도 찾아냈고요. 곱하기 4라는 거 알려줬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5 빼기 16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최종적인 정답은 복잡하지만 9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9가 최종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정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곱셈공식 변형만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하시고 모르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가 지금 현재 4라고 나와 있고 b-c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공식이 적혀 있고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익숙해지면 바로 보이게 되는 문제죠. 아까 기억나시죠? 요 식에 숫자 2를 곱해가지고 다시 원산복귀 시켜서 2를 곱한 이유는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대신에 원산복귀 시켜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은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A-B의 완전제곱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완전제곱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 A-C의 완전제곱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A-B도 필요하고요. B-C도 필요하고 A-C도 필요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A-B를 알려줬고요. B-C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A-C를 몰라요. 자, 그럼 얘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10과 10끼리 더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를 더해주면 B가 사라지기 때문에 A-C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4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한 3이 A-C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시간 문제죠? 4, 4, 16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9를 더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2분의 1에다가 몇을 곱하는 거냐면 26을 곱하는 거다.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은 우리가 13이라는 값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문제를 다뤄볼 건데요. 자, 일단 자세히 보시면 지금 2018 곱하기 2020 곱하기 2021을 곱했더니 2020의 세제곱에서 4a를 뺀 거다. 이렇게 했을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자, 2020의 세제곱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에서 2020을 x라고 치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2020을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2018은 2020에서 2를 뺀 거고요. 얘는 그 자체가 되고요. 얘는 2020에서 숫자 2를 더한 거다.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2018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2를 뺀 거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20은 그 자체가 되고요. 2022는요. x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이거를 전개를 해서 x 대신에 2020을 넣어주면 똑같은 값이 될 거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거는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x를 곱하게 되면은 전부 다 x를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자, x는 202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춰져 있죠. 근데 여기 부분에다가 a 대신에 x가 들어갔다. 맞죠? 그러면은 a는 2020이 되겠다.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의 제곱 플러스 299 곱하기 301이라는 값이 n자리 자연수다 라고 했을 때 그 n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보통 우리가 자릿수를 물어볼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을 만들려면 대체 무엇을 치환을 할 것이냐, 이걸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선택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저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요. 지금 299 곱하기 301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300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는 300에서 1을 빼고 여기 300에서 1을 더했기 때문에 방금 밑줄 긋은 부분은 합차 공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제곱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8은 저 300이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198 비슷한 게 뭐냐면 200이죠. 200을 x라고 둘 거고요. 300을 y라고 두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이용할게요. 그러면 198은 x인 200에서 2를 뺀 거니까 첫 번째는 x-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300이 이제 y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뭐 1을 뺀 거, 그 다음에 y에다가 1을 더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제곱을 해볼까요? 자,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보겠죠. 그럼 계산해볼까요? x는 200이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4만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800 정도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4가 더하고, 그 다음에 y제곱을 하게 되면은 300이니까 뭐 9만 되겠다. 9만. 거기다가 뭐 1을 뺀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만과 9만이 멀리 떨어졌지만 더해볼까요? 그러면 13만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3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793 정도? 그러면 아무리 793을 여기서 뺀다 한들 간에 자릿수가 변하진 않죠. 그래서 몇 자리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자체 몇 자리? 6자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자연스럽게 2번이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풀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곱셈 공식 변형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